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디즈니 공주들 역사까지 하게 되었지만 하던 빌런 역사를 안 하게 된 건 아닙니다. 디즈니 빌런의 역사 그 7번째. 이번 영상에선 디즈니 공주를 사랑한 남자 게스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 know he looks vicious, but he's really kind and gentle. He's my friend. If I didn't know better, I'd think you had feelings for this monster. He's no monster, Gaston. You are. 게스톤은 미야수의 주인공 벨이 사는 마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냥꾼입니다. 마을 내에선 아이돌 수준의 인기를 구가하는데요. 미남인데다 노래도 잘해 돈도 많아 분위기 메이커인 등 스펙이 굉장히 출중한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과 명성, 자신을 열렬히 추종하는 여자 그 무엇에도 게스톤은 만족하지 못하는데요. 모든 걸 다 갖춘 그에게 딱 하나 부족한 건 바로 자신을 만족시켜줄 완벽한 신부였거든요. 게스톤은 마을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인인 벨이 자신을 만족시켜주리라 생각하며 구애합니다. 하지만 게스톤의 실체는 자기가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의 빌런입니다. 해마곡인 게스톤이나 평소 자기 추종자인 르프를 대하는 것만 봐도 사람 됨됨이가 못된 오만한 작사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벨을 사랑하지만 벨이 책을 읽는 것과 그녀의 아버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건 기본. 자기가 청혼하면 벨이 받아들일 거라고 매우 당연하게 여기며 집 앞에다 결혼식을 여는 뻘짓까지 벌이죠. 사랑한다면서 벨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청혼이 좌절되자 모리스를 정신병원에 넣고 자기와 결혼하라는 협박까지 가합니다. 이러한 게스톤의 끔찍한 모습은 본작의 남주인 야수와 대비를 이루는데요. 야수도 모리스를 가두고 벨이 자기가 대신 갇히겠다며 아버지를 구해주는 나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을 살펴보면 야수는 모리스도 벨도 딱히 포로로 두고픈 마음은 없고 그냥 심술이 나서 성질을 부리는 겁니다. 벨이 희생한 건 야수가 강요한 게 아니고요. 하지만 게스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벨에게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것 말고도 게스톤과 야수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면모가 여럿 있습니다. 둘 다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지만 진짜 벌레 취급하고 손찌검도 서슴지 않는 게스톤과 달리 야수는 성질은 내도 손찌검은 절대 안 하며 근본적으로 가솔들을 아낍니다. 둘 다 전투력이 출중하지만 위기의 순간 제 목숨 챙기기 바쁜 게스톤과 달리 야수는 죽음 따위 두려워하지 않죠. 더 그럴듯한 대비점도 있는데 나무위키 놈들이 먼저 써버렸네요. 어쨌든 제작진이 나름 대비되는 연출을 노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두 야수, 겉모습이 야수로 변했지만 심성은 착한 야수와 겉은 잘생긴 미남이지만 그 속은 누구보다 끔찍한 야수인 게스톤을요. I am Sir Gaston, and you, beast, have taken... 동화 속 인물들이 현실 세계로 소환된 미드 원스 어폰 어 타임에서 게스톤은 등장하긴 했는데 그야말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 드라마의 미녀와 야수 동화는 디즈니 영화 일부의 오리지널 설정을 잔뜩 집어넣었는데요. 야수의 역할에 해당하는 건 럼펠스틸치킨이라는 강대한 힘을 가진 마왕입니다. 게스톤은 영주의 딸로 신분 상승한 벨처럼 귀족으로 등장하며 본디 벨의 약혼자였고요. 오우거와의 전쟁으로 모리스가 럼펠과 거래할 때 벨을 지키려고도 하는 신사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를 대가로 야수는 벨을 시종으로 데려가 버렸고 게스톤은 그녀를 되찾기 위해 럼펠을 찾아갔다 장미가 되어 목숨을 잃는 게 처음 나온 에피소드의 마지막 씬이었죠. 원작처럼 막장도 아니고 마왕에게 도전한 선량한 용사 정도로 나와서 더 슬픕니다. 그나마 저승 세계가 나오는 시즌5에서 재등장하여 하데스와 계약 맺고 럼펠에게 복수하려 들지만 일회성 악역을 벗어나진 못합니다. 그래도 살아있을 때 벨과의 서사가 약간 추가된 게 위안거리네요. 동화 세계에서 이미 죽었던지라 현실 세계 모습이 없었는데 생긴 것도요. 여담이지만 원어탐 설정상으론 형제가 있다고 합니다. 나온 적은 없는데 모리스가 게스톤을 두고 영주의 장남이라고 했거든요. You are the wildest, most gorgeous thing I've ever seen. Nobody deserves you. 실사판의 게스톤은 사냥꾼이 아닌 군인으로 각색되었으며 과거 전쟁 중에 마을을 구한 영웅이란 뒷설정이 있습니다. 초중반엔 원작보다 훨씬 신사적으로 나오는데요. 벨과 그녀의 아버지를 무시하는 모습도 싹 사라지고 다짜고짜 집 앞마당에 결혼식장 차려놓는 무리수를 둔 장면도 훨씬 정중하게 구애하고 벨이 그걸 거절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직후 벨이 굉장히 띠꺼운 표정으로 게스톤을 까는 노래를 불러서 이것만 보면 도리어 벨이 나빠 보일 수도 있고요.
게다가 게스톤 테마곡을 부르고 모리스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음모를 꾸민 원작과 달리 모리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벨을 찾으러 숲으로 향합니다. 주민들이 다 비웃는 중 유일하게 말이죠. 루프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도 사라져서 진짜 친구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렇듯 게스톤은 원작보다 훨씬 착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숲에서 벨을 찾던 중 그만 본색을 드러내고 맙니다. 일이 뜻대로 안 풀리자 모리스를 늑대 밥으로 준다며 협박하든가 하면 흥분한 게스톤을 진정시키겠답시고 루프가 쓴 수법이 전쟁과 수많은 과부들을 떠올리게 하는 건데요. 끔찍한 전쟁의 기억에 안정감을 느끼는 이 장면 하나로 이놈이 원작을 뛰어넘는 미친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선 주민들이 하도 멍청해서 게스톤의 선동씨는 노래는 좋지만 선동이 내포하는 광기와 교활함은 잘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영화에선 주민들이 그나마 사람 되고 게스톤의 선동 장면을 자세히 조명해줘서 게스톤의 광기와 교활함이 부각됩니다. 요즘 나오는 디즈니 애니 실사판은 하나같이 하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빌런 표현을 정말 더럽게 못했는데요. 게스톤은 실사판에서도 굉장히 잘 뽑힌 정말 몇 안 되는 빌런입니다. 같은 르네상스 빌런인 스카와 자파는 병신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빌런의 카리스마와 매력을 유지했고요. 루크 에반스가 게스톤의 유쾌함과 관계를 동시에 잘 살린 데다 노래도 잘 불러주었습니다. 스마우그를 쏴죽인 용사냥꾼답게 사격 솜씨도 일품이네요. 게스톤은 디즈니 공주 빌런들 중 공주를 사랑한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다른 빌런들은 공주나 남주에게 이성적인 사랑을 전혀 품지 않았거든요. 자파는 자스민과 결혼하려 했지만 그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왕이 되기 위해 혹은 목적을 다 이루고 유흥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르슬라는 에리어를 방해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짜 결혼식을 꾸민 거였고요. 한스 왕자는 겨울왕국이 아직 디즈니 공주 라인이 아닌데다 애시당초 진짜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게스톤은 벨을 진지하게 사랑하며 그녀를 두고 야수와 나름의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미아스란 영화를 특별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잘 만든 캐릭터인데다 디즈니 공주 영화 악역인 만큼 급도 꽤 높은 디즈니 빌런이지만 미디어 믹스 진출이 별로 없는데요. 킹덤하츠 시리즈엔 나오지도 못했고 디센던츠도 미야수가 주 소재인데 그 아들은 들러리 수준에다 원스 어폰 어 타임은 일회성 조연에 불과했죠. 마법 능력도 없고 지위도 그냥 시골 깡패 정도라서 다른 빌런들과 달리 어디 끼워넣기 좀 애매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